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말 한마디로 천하를 움직이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목숨까지 구한 사람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5천년 역사 속 거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죠. 고전에서 찾은 말의 내공을 통해서 그 강력한 대화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가질까요? 역사 속 영웅들을 보면요, 진짜 단 한 문장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 심지어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대체 그들의 말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게 뭐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5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검증된 지혜, 바로 고수의 도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구함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4가지 비법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판을 재설계하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화의 구도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는 힘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요,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불리한 전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춘추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제나라의 명제상 안자가 사신으로 초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초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은 안자를 모욕하려고 일부러 큰 성문은 닫아놓고 저기 조그만 개구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개인의 굴욕을 넘어서 외교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바로 이때 안자는 화를 내거나 굴욕을 참는 대신에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만약 개의 나라에 왔다면 당연히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나라에 온 것인데 다른 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문제의 본질이 안자의 굴욕에서 초나라의 국경 문제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초나라는 스스로 성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안자의 재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초나라 왕이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나 하고 또 모욕을 주자 이번엔 이 귤과 탱자 비유를 듭니다. 남쪽에 맛있는 귤도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면 맛없는 탱자가 되는 건 땅과 물, 즉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제 나라 백성이 초나라에 와서 도둑이 됐다면 그건 사람의 본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초나라의 환경, 즉 풍토 때문이 아니겠냐고 되물은 겁니다. 이거 보세요.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계속 가격으로 공격할 때 가격이라는 판에서 싸우는 대신 우리의 품질과 신뢰라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 바로 이게 판을 재설계하는 힘입니다. 자, 판을 바꾸는 게 상황 전체를 지배하는 기술이라면 이 두 번째 도구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는 기술입니다. 감정의 누이먼 상대를 단숨에 돌려 세우는 결정적인 한방, 바로 심장 겨냥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 있을 때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폭풍의 눈처럼 상대가 이성을 잃기 직전에 아주 짧은 골든아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단 하나의 완벽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그야말로 분노의 눈이 먼 당나라 숙종 황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모함했던 신하가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복수하려고 해요. 신하 이필이 옆에서 폐하, 천하의 안정을 위해 용서를 베푸서서 같은 이성적인 논리로 말려보지만 황제의 분노는 오히려 더 거세질 뿐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이필은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논리를 버리고 황제의 가장 깊은 감정, 그러니까 병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정면으로 겨냥하죠. 선제, 즉 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폐하께서 부모도 돌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황제의 이성이 아니라 분노를 뚫고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결국 황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고 하죠. 핵심은 상대의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바로 그 영린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의 심장을 직접 겨눴다면 세 번째 도구는 아예 상대의 머릿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바로 만약에 라는 가정을 통해서 미래를 지배하는 방법이죠. 이 기술은 상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머릿속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는 부정할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하나 딱 심어놓고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쿠데타로 황제가 된 송나라 태조 조광현, 그에게는 정말 풀기 힘든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준 그 강력한 장군들이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위협할까 봐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을 뺏어야 하는데 잘못 건드렸다간 진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장군들에게 이렇게 툭 던집니다. 나는 자네들을 믿네. 근데 말이야, 만약에 자네들 부하들이 부귀 영화를 탐내서 어느 날 갑자기 자네에게 황제의 옷을 억지로 입힌다면 그때는 자네가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담이었으니까요. 조광윤이 설계한 이 논리적 함정이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세요.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누군들 황제가 되고 싶지 않겠나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건드리고요. 둘째, 나한테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과거의 선례를 제시하죠. 그리고 셋째, 이 의심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은 바로 병과를 내놓는 것이라고 은근히 압박합니다. 장군들은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결국 스스로 군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도구입니다. 이건 앞에 세 가지와는 좀 달라요. 공격이 아니라 가장 방어적인 기술이거든요. 모든 설득이 실패했을 때 나의 절대적인 최저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포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승리가 불가능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이라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후퇴라고 할 수 있죠. 조나라의 명장 조사의 아들 조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결사 반대를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병사들은 안 돌보고 재물만 탐하고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한마디로 종이 위에서만 강한 풋내기라고 구체적인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뜯어 말렸죠. 하지만 왕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모든 설득이 실패했다는 걸 깨달은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아주 날카롭게 전략을 바꿉니다. 아들의 임명을 막는 건 포기하고 자신의 최저선, 즉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죠.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뒷일에는 저희 가족이 연루되지 않게 약속이라도 해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결코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을 다 해봤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꺼내든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얻은 강력한 네 가지 도구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불리한 판을 뒤집는 판 재설계. 둘째, 감정의 핵심을 찌르는 심장 겨냥. 셋째,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상대를 이끄는 심리 지배.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나를 지키는 마지막 사수입니다. 이제 5,000년의 지혜가 담긴 이 도구함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판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심장을 꿰뚫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인가요?